제 생각은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모두 매도하실 거면은 올해 일단 한 채를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한 채를 내년에 2023년도에 한번 매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해에 다 같이 팔면은 양도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채만 올해 팔고요. 나머지 한 채는 또 모르니까 사시가 또 내년에 통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채는 올해, 한 채는 내년 이렇게 팔고 2024년도 초 또는 2023년도 말에 어디 들어가야 되죠? 연철님? 대구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은요 경주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한 10%, 15% 정도 더 싸게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중개사 통화해가지고 아마 일체 문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 좀 금매로 한 채 팔고요. 차익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채는 내년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줄여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막 확보한 투자금으로 2024년도에 어차피 취득세 중과 풀립니다. 로연철님 풀리니까요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몰입을 해보는 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올리브님께서 현금 2억 8천 있습니다. 부산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네. 도주공님 반갑습니다. 도주공님,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제 상담을 좀, 그 질문은 늦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 한 30분 전에 제가 보는데, 그때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제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구 재건축 아파트 물건 중에 용적률이 표시되지 않은 물건이 있는데 그냥 패스해야 할까요? 용적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용적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언제지? 잠깐만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인가? 잠깐만요.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조만간 후회합니다. 요거 방송 있거든요. 여기 끝부분에 나와요.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조만간 후회합니다. 요게 방송이 언제냐면은, 나오나? 8월 4일 방송. 8월 4일 라이브 방송에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조만간 후회합니다. 여기에 끝부분쯤에 용적률 구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걸로 보세요. 네. 자, 이기님께서 호강사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지금 공매에 아난티 회원권 올라와 있어. 저거 지금 살려고 해도 대기 타야 하는 거라 경쟁률 좀 높을 듯. 온비드 공매에 아난티 회원권 올라와 있어요? 기장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모르니까요. 자, 양정윤님께서 인천 청라 오피스텔 매매해 놓은 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고야. 양정윤님, 그거 팔려요?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고 지금 월세 세입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천 사라고 사람들이 광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천 집값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피스텔 샀다고요. 아파텔도 사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안 팔린다니까요. 네? 작년에 저한테 제 오래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사촌이 지금 인천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전화로, 그게 2021년도 10월달 이때예요.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걸 솔직히 제가 제 지인이야 하지만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그거 받아서 벌 수도 있다. 근데 못 벌 확률이 더 높고 오피스텔은 나중에 매도가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계약을 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지금 상당히 땡큐죠. 인천의 아파트 그 왜 삽니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예? 왜 사요? 인천에 누가 사랬습니까? 누가 낙찰받으라 했어요? 예? 자, 인천에 저 위에 청라 있죠? 오피스텔 청라에 갔어.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분양권 있나요? 분양권? 에이펙스 청라 무피잖아요. 무피. 무피. 아니 계속 올라간다면서요? 왜 무피예요? 왜 무피에 팔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오피스텔 볼까요? 넘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넘치는 게요. 저는 이거를 왜 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 매매 3억이에요. 금매. 그렇게 좋은데 금매가 왜 나와요? 그렇게 좋은데 금매가 왜 나오냐고요?
전세 보세요. 전세 2억 4천이에요. 2억 7천도 있죠. 네. 그러면은 투자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골 때립니다.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양정윤님, 이거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했어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차피 못 팔잖아요. 어차피. 네. 같은 임대사업자한테만 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도주공님께서 내년에 대구 재건축 매수하면 2024년 또는 2025년에 털고 나와 부산행 할 수 있을까 은근 걱정됩니다만, 아니 부산에 네? 타이밍 놓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도주공님,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구에요 최소 2년입니다. 최소 2년 보유해야 되고요. 회복장을 노리는 거예요. 저는 3년까지 최소 3년은 보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투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투자한 만큼. 자, 로연철님께서 유튜버 한 분이 10년 후에는 인천이 부산이 역전할 거라며 거기에 반도체 IT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 계속 입주를 한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청라에 제약 바이오 많이 입주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요, 아무리 직장이 많고 하더라도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에요. 아니, 판교에 그렇게 IT 초강세 연봉 높아지고 하면 판교가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판교가 계속 올라야 돼요. 예? 근데 판교가 어때요? 지금 작년 9월부터 보면요, 판교도 빠집니다. 빠져요. 이제 필터 잘못됐거나 필터를 판교도 빠진다니까요. 아니, 계속 올라야죠. 네, 계속 올라야죠. 왜 빠져요? 이거는 오피스텔이고요. 왜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직장이 많아집니다. 그럼 평택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무인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삼성전자 2030년 무인 공장 도입한다. 사람 없을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계 로봇 중심으로 운영된다. 2030년 이후에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무인 공장으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게, 개발 호재 믿지 마세요. 개발 호재를 믿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요 무조건 사이클입니다. 개발 호재는 양념이에요. 양념. 호구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발음 좀 줄일게요. 호구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언제 개발 호재 보고 산 적이 있겠습니까? 저 개발 호재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네? 매수 심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매물이 안 나오는데요? 양도세 중과유예 그거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값이 상승하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집값이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떨어지면은 팔려고 하고요, 오르면 사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매물이 별로, 아실 보니까 별로 증가 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한윤님께서 올해 1주택 실거주 매도하고 전세 거주, 내년에 2주택 매도, 23년에 기회의 땅 아파트 매수, 24년 12월 대전 입주 아파트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좋겠죠? 내년 올해 대전 상황이 안 좋아서 좋은 가격으로 못 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못 팔 것 같으면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걸, 그걸 기대를 하고 보유를 하세요. 어차피 대전은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정점으로 많잖아요. 그때 지나면 또 입주 물량 없습니다. 또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1주택 실거주 매도하고 전세 거주, 내년 2주택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정리하시고 익절하세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도주공님께서 저희 마지막 투자 종착지가 판교 실거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판교 실거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면요, 이루지 못하는 건 전혀 없어요. 네. 목표는요, 중요합니다. 저는 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제 종착지는요, 그냥 저희 애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반 친구들한테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 놀러와, 우리 집에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소원이에요. 자, 로연철님께서 얼마 전 일산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일산 주염역이나 마두역 근처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요거 제가 일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죠. 주염역하고 마두역.
신도시답게 부산 해운대 자동차로 동네 분위기 인프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청량리와 마포도 둘러보았습니다. 2028년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16리터 말통, 정수기 말통 있잖아요. 물통. 맨 밑에 구멍을 뚫어보세요. 물이 계속 빠집니다.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 점점 늘어나고요. 3기 신도시 앞으로 2025년 이후 언제부터 입주하는지 가닥이 나와요. 27년도, 28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거죠. 서울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올랐는데 나머지 5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주장창. 네? 보합이 한 2년, 하락이 5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이클, 광역시급 사이클을 타고 돌아와서 2020년대 후반, 네? 2030년도 여러분 2000년도에 뭐 했습니까? 밀레니엄 파티 했잖아요. 응? 밀레니엄 파티 했잖아요. 그때처럼 2030년도에 내가 대망의 서울 부동산 등기 치면서 파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평생 투자합니다. 네. 그때 되면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너무 빨리 진행돼가지고 신축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일산을 쳐도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일산은 GTX가 이미 뚫려 있는 상태라서 너무 맛있는 홍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파주 일산 지켜보세요. 네. 파주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많이 오른 게 없으니까요. 파주가요 여러분 GTX 생기잖아요. 저는 개발 호재는 거는 앞에 보이지 않는 게 개발 호재에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GTX는요 몇 년 안에 개통이 됩니다. 근데 그 개통된 게 상상 이상으로 파주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임진달래님께서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라보고 30년 구축 아파트 내년 실거주로 노년을 보내며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올랐어요. 주염역 마두역으로 봐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 올랐습니다. 근데 평생을 살 거다? 저는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왜 내가 노년을 구축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를 해야 됩니까? 구축에서 왜 거주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쭉 거주한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돼서 잭팟 터뜨리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차라리 파주 운정에 준신축 아파트에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일산 쪽에 뭐 식사나 저기 두산인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전세나 거주하면서 지방에 투자한 다음에 추후에 서울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 그거를 노년까지 그렇게 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이가 들어가도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몸테크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50이 돼도 60이 돼도 내 주차장 자리 하나도 없는 곳 그곳에 왜 내가 거주를 해야 됩니까? 네? 싫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도주공님께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대구 투자하고 털고 나와 서울 수도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기회 놓치면 어떡하지? 그거 기회 놓치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돼요. 또 다른 쪽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필도라님께서 이루라님께서 대구 털고 나올 때 서울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루라님 생각이죠. 네. 자, 이루라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루라님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필도로님께서 전북 전주시 접으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금 처분하고 현금 준비하는 거 당연히 좋죠. 빨리 처분하세요. 네, 빨리 처분하세요. 자, 한우님 평생 투자 마인드로 멀리 봐야겠죠. 이렇게 하셨고요. 네, 황선수님께서 울산 내년 입주장 때 대한 쌍용 스윗 다톰 대형 평수 매입해서 아이 둘 초중고 10년 마치고 재건축 재개발 노려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요? 대형 평수는요 매입하잖아요.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에 그 재건축 촉진법이 있지 않은 한 하기가 어려워요. 왜? 아니 한 채라도 더 지어야 되는데 대형 평수 50평 사는 사람들 40평을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는 사람들 천지예요. 자, 도주공님께서 파주 얼마 전 임장 갔다 왔어요. 북쪽이라 그런지 매우 기후가 습하던데요? 그래요?
파주가요? 그렇습니까? 저 서울에 거주할 때 서울 건조하던데? 자, 8월 7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